오늘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약사였기 때문에 이제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꼭 알아야 할 최신 영양 트렌드에 대해서도 오늘 일부분 강의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오늘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질병은 유전이라는 생각 많이들 갖고 계시죠. 특히 암 같은 거 걸리면은 우리 가족은 암 가족력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담배 펴도 결국 오래 살 사람 오래 살고 걸릴 사람은 걸리더라 하면서 이제 유전이 정해져 있으면 질병에 걸리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이론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DNA가 완전 동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지역에 입양이 돼서 산다고 할 때 일란성 쌍둥이의 질병을 결정하는 게 유전자라면 질병도 같은 질병에 걸려야 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완전히 다른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거 물론 유전자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자체보다도 유전자 발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후성 유전자의 유전학의 내용인데요. 유전자가 질병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하는 스위치가 켜지느냐 꺼지느냐를 바로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가족력 때문에 예방적 절제술로 유방 절제 수술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여서 미리 이제 유방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절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더 이해를 깊게 하고 있었다면은 유방 절제술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유전자는 갖고 있지만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더 집중했다면 만약에 절제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성 유전학을 이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요.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단 2%만 단백질로 번역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98% 유전자는 그럼 무엇이냐? 이게 바로 후성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단 2%의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 게 바로 나머지 98%의 후성 유전자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DNA의 서열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프로모터라고 한다던가 이제 억제를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켜지고 꺼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식단이라고 할 때 만약 건강한 식습관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고요.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쁜 생각, 걱정, 불안, 그리고 식단도 불량하게 한다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이 바로 이 후성 유전학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보다 그거 발현을 조절하는 그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과 마음 상태에 많이 집중하는 것이 이제 나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책인데요. 이 부분에서 후성유전학 부분이 나왔던 부분을 읽어봐 드릴게요. 44쪽. 여기를 보시면, 우리 보통, 이 약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에 걸리셨던 약사님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폐암이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수술이 끝난 후에 그걸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할 때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보가 사실 인터넷에는 넘치지만 어떻게 시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말만 따라서 드실 수 있는 거 다 먹고 뭐 홍삼 같은 거 먹지 말고 나름씩 먹지 말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관리라고 할 것이 없게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 그냥 집에서 지내셨거든요. 근데 이런 영양학적인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 진짜 관리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여기도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는 표준 치료가 끝나면 이제 완치되었다고 착각한다. 어느 환자는 갑상선이었다가 1년 반 만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방사를 끝낸 상태였다. 이 기간에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음식을 절제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는 날 그분의 딸이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 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을 잡고 긴 치유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해주었다. 표준 치료가 끝난 후 1년 반의 기간이 재발 전이를 막는 몸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네, 표준 치료가 끝나면은 정상세포도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를 이제 비타민 D라던가 백혈구, 적혈구 여러 가지 NK 세포 활성도 같은 걸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광 지표들을 내가 이제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 항암 후에는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더 자세히 이제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받는 동안이나 방사선 후에는 방사선 독소가 워낙에 독하기 때문에 이걸 해독시키는 식단을 꼭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암 환자의 대다수는 치료가 끝나고 몸 안에 암세포가 없는데도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내 몸의 환경이 이전과 같기 때문이다. 이때부터가 진정한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다. 네, 저희 아빠도 이제 병원 표준 치료 끝난 후에 너무 기운이 없으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폐렴으로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어요. 그때부터가 진정한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를 몰랐던 게 지금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알고 관리를 하고 계시긴 하세요. 그래서 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암과 식이요법, 환경과 생활 방식을 다룬 책을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약사님이 이제 책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데 이렇게나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모든 책의 내용이 한 가지 방향을 말하고 있었대요. 생활 방식과 식습관. 이것이 변화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재발 전에도 막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암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 암 덩어리를 없애는 건 병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암세포의 생성 환경을 없애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렇기에 이제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셨고 새벽마다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신기하셨고 정상인의 삶이란 이런 거였구나. 충분한 잠을 자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게 정상인의 몸이었는데 그거를 전에는 모르셨던 거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후성유전학이에요. 후성유전학을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후성유전학은 암 유전자를 씨앗으로 환경은 토양에 비유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씨앗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발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암을 일으키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발화가 안 되면 암에 안 걸리지 않는 거죠. 네, 여기 바로 안젤리나 졸리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해 버렸지만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는 수술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즉 치유의 주체는 유전자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내 몸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네, 어때요? 이제 후성 유전학의 개념을 알고 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계발서도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오직 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나를 바꾸는 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돼서 살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계발서들이 얘기한다면 후속 유전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나의 건강이 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유전자가 주인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되게 무력해지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바로 나의 생활 습관이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이 후속 유전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이제는 나의 마음가짐, 식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이 후속 유전학에 대해서 들으시니까 내 몸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좋은 생활 습관, 식습관 갖는 노력하시고 좋은 영양소 드시면서 몸에 안 좋은 독소도 빼내고 필요한 영양소도 채워가시면은 건강한 몸으로 이제 점차 바뀌어가면서 이제 암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